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외국인, 중국인이 이제 한국 귀화를 해서 공무원이 된단 말이죠. 한국 안보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귀화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경찰도 되고 각종 공무원들도 되고 있는데요. 한국 안보는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16년 동안 오갔어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을 제가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미국, 캐나다, 뭐 프랑스, 아일랜드, 몰타, 뭐 호주, 뉴질랜드 등과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그 나라들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이민성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계 호주인들이 그쪽을 포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베트남 현지하고 베트남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비자 비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불공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문제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감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감상주의.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투표권 기준 충족 외국인 80%는 중국인, 중화권 88%.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을 줬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중국 가서 베트남 가서 북한 가서 우리가 투표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휴전 상태, 분단 상태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국인 투표권뿐만 아니라 이 국적법, 네,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 네, 국적법 개정 수혜자 중국인이 94.8%, 그러니까 거의 95%가 중국인인데, 그래서 이들이 국적을 받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갖고 공무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뒷번호에 이제 지역번호가 표시가 돼 있는데 문정권이 간첩 못 잡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뭐 중국계 또 각종 국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귀화된 사람들의 그 번호 뒷번호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정부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했다. 물론 차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역번호 없앤다라는 게 뭐 간첩 못 잡게 하려고 하는 거냐? 네. 또 주민번호, 뒷번호, 지역번호 사라진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물론 뭐 기아 경찰관, 네, 경찰관 이제 베트남 분이 경찰관이 된 거예요. 네. 또 여기 보면은 중국에서 기아해가지고 또 경찰관이 된 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중국에서 귀화해서 경찰 공무원이 됐다. 네, 이렇게 기화 여성이 공무원 시험 합격 화제. 네, 또 충청남도의 최초 귀화 공무원.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귀화해서 공무원이 된 거고 또 여기도 보면 41년 재직 공무원 귀화 공무원 국민 훈장 받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공무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도 있어요. 중국인의 월세 내는 시대. 외인 주택 매입 절반이 차이나다. 이게 절반 외국인이 주택 매입 절반이 차이나고 그리고 중국인의 월세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게 진짜 이 현실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한국에 귀화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주신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그건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갑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이민성을 베트남 출신자들이 장악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뭔가 비리를 저지르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의 얘기가.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대학들 있잖아요, 대학들. 그 대학에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훌륭한 것 같은데 이 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문의를 하면은 한국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 예를 외국인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대학에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외국인들 또는 귀화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저를 제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저를 제껴버리고 제 이제 직원들 중에 이제 베트남 직원이 있으면 그 베트남 직원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뒤에서 돈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 민원도 넣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진짜 이게 주객이 전도됐구나. 한국인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고 그래서 제가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서 이제 한국인과 내가 통화하고 싶다.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이제 욕을 해 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인 것 같다. 뭐 사기꾼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놔 가지고 방해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해 공작을 펼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게 참 해외에 있을 때죠. 이제 해외에 있을 때.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국으로 가서 직접 만나야겠다. 그래갖고 한국에 가가지고 그 원장들, 그러니까 이제 국제교류원 원장 교수들이죠. 원장 교수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 이런 분이신데 저희가 참 이렇게 오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리고 야, 이게 이제 제가 뭐 저도 교육공무원 출신으로서 이게 이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거를 그 SBS 방송에다가 다 이것을 진짜 소논문을 써가지고 보내서 이걸 방송에 한 7번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도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귀화해서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되고 뭐 장군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귀화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귀화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귀화인들이 뭐 진짜 뭐 장관이 되고 귀화인들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한국의 국익을 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네. 또 한국의 경찰관이 되고 뭐 한국의 무슨 감사관이 되고 한국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을 때 도리어 한국인들이 역차별받고 그들이 자국민들 자기의 출신 국가와 비리를 저지르면서 우리 한국인들을 도리어 홀대한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인의 월세를 내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중국인들한테 월세 내면서 기분이 감사할까요? 행복할까요? 또 저는 요즘에도 계속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 중에 이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저는 저 대학에 이제 입학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보면 다 외국인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저를 대할 때 아주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네,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대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원장이 이제 교수인데 그 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대학이.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서 움직이면은 그 대학 망하는 거는 아주 쉽사리 망할 수 있다. 그런데 또 그 대학에 또 대학도 간신배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대학이 발전하든 말든 간에 그냥 뒤에서 비리 저지르면서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불법 체류할 사람들을 미리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 대학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망합니다. 그런 대학들. 예. 그래서 그 리스트가 딱 있어요. 리스트가 다 망해요. 나중에 보면 다 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코로나 전에는 진짜 총장님도 그렇고 또 이 국제교류원 원장 그 교수분들도 그렇고 만나서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우리가 진짜 멀리 바라봐야 된다. 멀리 바라보고 훌륭한 인재들을 뽑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중국인의 월세 내면서 우리가 행복할까? 그리고 외국인 출신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관료주의에 그들이 물들어서 우리를 억압할 때 행복할까? 예, 진짜 국익을 위하여 열심히 움직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억압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뭐 이 유튜브 방송을 왜 하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 분이라도 제가 매일 밤에 그 생각을 해요. 진짜 오늘도 한 명이라도 내 강의를 듣고 나와 공감해 준다면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한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저는 15살에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저의 시각은 진짜 우리나라를 어떻게 위대한 나라로 건설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예,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많이 알 거예요. 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공무원도 해보고 해외도 나가고 막 북한이라든지 중국, 뭐 베트남, 또 뭐 호주 많은 국가들을 다니면서 저는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진짜 뭐 장애인 올림픽의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 운동 그 지금 채택됐잖아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각종 활동들을 사회에서 하고 제가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자문위원도 하면서 진짜 저는 뼈저리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대한 국가로 건설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30년이 넘게 제가 그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강의를 듣고 한 명이라도 나의 이 경험했던 세계와 공감하는 세계를 함께 공감한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든데 진짜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제 그 제자이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벗 같은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진짜 몸이 힘들고 진이 빠져도 계속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내 강의를 한 명만 들어도 그리고 그 한 명이 깊이 있게 이해해도 나는 계속 이 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는 진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